오늘은 개념센에 있는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 중에서 기둥만 먼저 할게요. 기둥의 건널비와 부피. 우리 전에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했던 거에서 살짝 이제 하이 사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해요. 자, 기둥의 건널비하고 부피 중에 뭐가 더 어려웠어? 잘 생각해봐. 겉에 있는 넓이를 다 더해야 되는 건널비가 좀 더 복잡했고요. 부피는 기둥이어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만 하면 되는 거였어. 그래서 되게 심플했거든. 근데 건널비랑 부피랑 한꺼번에 둘 다 구하라는 문제들이 있으면 더 복잡했었지. 그지? 푸는 방법을 좀 더 간소화해서 규칙화 시킬 테니까 지금부터 잘 보세요. 기둥의 건널비인데 기둥은 지금 두 가지 배웠어요. 각기둥하고 원기둥 배웠죠? 그죠? 얘네들의 건널비 구할 때 겉에 있는 넓이를 다 구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했냐면 전개도 이용했어요. 전개도 이용했죠? 그래서 각기둥을 예로 들면 예를 들어서 사각기둥이다. 그럼 어떻게 했었냐면 사각기둥 전개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했었죠. 전개도 그려서. 그 다음에 또 원기둥은 어떤 식으로 해서 원기둥의 전개도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연넓이 구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죠? 얘네들의 건널비 구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를 구하면서 시작하면 돼요. 얘 건널비는 얘네들이 밑넓이죠. 밑면을 얘기하는 밑넓이와 그죠? 밑면을 얘기하는 밑넓이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옆넓이 부분이 따로 있어요. 얘네들이 옆넓이죠. 얘네들은 옆넓이로 한 번에 구할 생각을 해야 돼. 옆넓이 한 번에 구할 생각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 상황은 밑넓이짜리가 두 개가 있고 기둥이니까 위아래 두 개가 있고 더하기 옆넓이를 하는 상황으로 바꿀 거예요. 자, 옆넓이 구할 때 이렇게 할 건데 밑넓이를 구하는 거는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도형이고 이건 원이고 원의 넓이나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들을 때에 맞춰서 사용하면 돼요. 여기가 사각형이면 사각형 넓이 구하는 거, 삼각형이면 삼각형 넓이 구하는 거 다 알려줄 거예요. 근데 옆넓이는 어떻게 됐었느냐? 이 옆넓이는 한 번만 더 바꿔서 쓰자면 이 옆넓이의 가로에 해당되는 게 뭐랑 똑같지 않을지? 이 가로에 해당되는 게 이 밑면의 둘레와 같았어요. 그죠? 이 가로에 해당되는 게 밑면의 둘레랑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그래서 얘를 옆넓이를 구하는 걸 갖다가 어떻게 쓰자면 밑면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기둥의 높이로 바꿔서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이 기둥을 건널비를 구할 때 꼭 구해야 되는 거 두 가지. 뭐를 구하는 데 있어? 항상 부피든 건널비든 둘 다 구해라 했을 때 밑면의 넓이 먼저 구해놓고 그 다음에 밑면의 둘레의 길이 구해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얘네들을 딱 먼저 위에다 써놓고 시작하면 실수할 수가 없어요. 대기식도 간단해지고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봐 줄까요? 지금 유제에 있는 거 개념생 92쪽에 있는 유제 1-1에 있는 1번하고 3번 간단하게 풀어봐 볼게요. 배웠을 때 한꺼번에 합시다. 삼각기둥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죠. 삼각기둥이 있고요. 직각이 있고 여기에 5가 있고요. 여기가 13이 전개도를 그리자면 뭐 좀 더 이렇게 길게 잡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전개도가 있었을 거야. 그죠? 전개도를 머릿속에서 예상을 해보면 뭐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죠? 이 전개도를 구하기 위해서, 건널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부터? 밑면의 넓이부터 가야 돼요. 밑면의 넓이 먼저 적어. 그러면 이게
밑면 이게 밑변이면 얘가 높이가 되겠죠. 삼각형 넓이 구하는 것이 5 곱하기 1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나 먼저 써놓고 밑면에 둘레의 길이 먼저 그냥 구해. 그러면 얘 다 더해야 되죠? 5 더하기 12 더하기 14 해서 얘를 먼저 계산해놔. 얘는 30이 될 것이고 얘는 25니까 얘도 30이 되네. 그러네. 그러면 건널비 바로 구할 때 건널비는 밑넓이짜리 2개랑 더하기 이게 얼마야? 여기 가로의 길이가 요거 30이란 얘기니까 기둥의 높이가 6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30 곱하기 6 이렇게 해서 간단히 식혀버리라. 그죠? 훨씬 빠르죠? 항상 밑면의 넓이 둘레 먼저 위에다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지? 여기가 다시 얘가 안 되고 30 곱하기 6이어서 이 옆넓이를 한 큐에 구하는 거 꼭 기억을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원기둥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기 10이라고 써져 있구나. 10이라고 써져 있어.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되네. 문제 보니까. 그죠? 그 다음에 3번은 원기둥 저 모양을 그대로 전개도로 따보면 뭐 이렇게 생긴 전개도가 되겠죠? 전개도에 반지름이 5인 거 알려줬고 여기가 6인 거 알려줬어요. 그러면 얘도 어떻게 구해야 돼? 똑같이 밑면의 넓이 먼저 구하고 밑면에 둘레 길이 먼저 써놓고 시작하잖아. 그죠? 그럼 원의 넓이니까 5, 25 파이 그죠? 파이 R제곱이죠?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원주율. 원의 둘레의 길이는 지름 곱하기 원주율이었으니까 지름이 10이죠? 5 곱하기 2, 10 곱하기 파이니까 여기가 10파이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얘에 대한 건널비는 25파이짜리가 위아래 두 개 있고 더하기 옆넓이는 18 곱하기 6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얘네 먼저 계산하면 얘네 따로따로 계산하면 50파이 더하기 60파이 그러면 동류한 취급해서 110파이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 있다. 그죠?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건널비 구할 때 항상 저런 식으로 정리한다는 거. 선생님 하는 방식 따라가면서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간단하지만 막 구멍 뚫리네. 아니면 여기서 좀 복잡한 애들을 풀 때도 똑같이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쉬운 부피로 가봅시다. 부피는 간단하다 했어. 기둥의 부피. 부피를 구할 때 항상 부피라는 건 3차원적인 거예요. 입체에 그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사각기둥 선생님을 간단하게 그린 다음에 이 부피라는 건 여기에 해당되는 이 면적이 얼마만큼 채워졌냐의 의미이기 때문에 항상 밑넓이 곱하기 기둥의 높이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죠? 여기의 밑넓이가 얼마만큼 높게 쌓여져 있느냐라는 거에 채워져 있으니까 그죠? 이게 부피.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것만 알아서 밑넓이 우리 구할 때 이런 식으로 이미 구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높이만 곱하면 된다. 그죠? 기둥 구할 때 이미 구해놨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건널비 구할 때도 또 써먹으면 된다 얘기예요. 얘의 부피는 이거 곱하기 이거가 되겠죠? 그죠? 얘의 부피는 이거 곱하기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기둥의 부피는 더 쉽게 구할 수 있더라.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은 어느 쪽까지 할 거냐면 96쪽까지 할 거예요. 오늘 쌤이 양을 적게 잡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좀 식을 꼼꼼하게 쓰는 걸로 합시다. 92부터 95까지. 95번에 있는 예제들을 같이 풀어볼 거예요. 95쪽에 있는 예제들을 같이 풀어볼 거예요. 95쪽에 있는 유제 봅시다. 자, 이렇게 뭐 치즈케이크 같이 생긴 기둥이 있어요. 얘도 기둥이죠?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돼? 좀 이렇게 그려야
그려야 지금 입체적으로 보이겠네요. 오, 잘 그렸어. 그죠? 잘 그렸죠? 30이고 4, 6이다. 이렇게 하면 건널비 부피를 각각 구해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겼으면 되게 어려워하는데 난 이거 전개도도 금방 그릴 수 있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쟤를 밑면을 먼저 그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전개도를 그리면 되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됐겠죠. 똑같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전개도를 그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죠? 이러면 똑같이 밑면의 넓이랑 밑면의 둘레의 길이를 먼저 구해놓고 시작하자 그 얘기예요. 이 부채꼴이기 때문에 얘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6이기 때문에 넓이 어떻게 구할까요? 반지름이 6이 큰 원에서 일부분에 해당되죠? 맞아요? 밑넓이 66의 36파이 중에서 360도 중에 30도에만 해당되는 저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죠? 그 다음에 밑면의 둘레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여긴 6인 거 맞고 여기가 6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6인 건 맞아요. 여기를 또 따로 구해야 되죠. 어떤 거 구해야 될까? 요 길이 구해야 돼요. 요 길이. 그죠? 맞아요? 그러면 밑면의 둘레는 일단 12는 있어. 그러고 나서 요 길이 구합시다. 여기가 12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야 돼? 이 큰 원의 둘레의 길이에서 2파이야. 지름의 파이 곱한 거. 그러면 12파이에다가 360도분의 30에 해당되는 호의 길이를 여기다 구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먼저 써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계속 구하는 게 아니라 얘네 계산하면은 12 약분하면은 3파인가요? 생각보다 심플하게 나오네요. 얘는 12 약분하면 그냥 파인데요. 12 더하기 파이를 막 12파이라고 쓰는 사람이 있어요. 얘 아니에요. 그죠? 얘 3.14 어쩌고예요. 얘는 12 곱하기 파이를 얘기한 거니까 얘네들은 동류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게 끝이야. 더 이상 계산 못해. 이런 식으로 써주고 시작을 하자고. 자, 그러면 우리 똑같이 한 것처럼 건널비 구하고 부피 구할 수 있어요. 건널비는 밑넓이짜리가 2개, 4파이짜리가 위아래에 2개 더하기 옆넓이는 여기에 있는 가로 곱하기 높이에 해당되는데 높이가 지금 4라고 되어 있죠? 지금 가로가 이거였어요. 그러면 12 플러스 파이 곱하기 4가 되겠죠. 됐나요? 부피는 어떻게 구해야겠어? 이 밑넓이 곱하기 요거만 하면 된다겠죠. 밑넓이 곱하기 요거 3파이 곱하기 기둥의 높이 이렇게 하면 끝난다. 그죠? 요거 2개 구해놓으면은 건널비든 부피든 다 상관없이 금방금방 구할 수 있어요.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한번만 계산해볼까요? 얘는 6파이 얘는 분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48 플러스 4파이 나오죠? 얘네들 동류항이니까 같이 계산할 수 있어서 18 플러스 48 이렇게 나오겠지. 그죠? 곱하기는 얘네들 곱할 수 있죠? 얼마? 12파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부채꼴 나왔다고 해서 놀라지 말고 저런 식으로 똑같이 구하면 돼요. 저희 95쪽에 있는 공식처럼 써져 있는 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똑같이 방금 했던 거대로 부채꼴의 넓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잘려진 거. 유제 2번 한번 얼른 읽어볼래요?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얼마나 잘 그려야 돼 이거.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잘 그려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오씨, 뭔가 문제가 있다.
식으로 대충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의 건널비하고 부피를 구하래요. 조금 다르죠. 얘는 기둥이 아니니까 우리 생각했던 거를 조금 생각을 다 바꿔서 해야 돼요. 건널비, 겉에 보이는 면인데요. 잘 봐. 신기하게도 여기에서 요거 부족한 부분을 여기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채워졌다고 생각하면 넓이가 서로 같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부족한 요 부분을 여기서 떼왔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 있는 요 부분을 여기 부족한 부분을 채웠다 생각하면은 건널비는 어때요? 사실 원래 이렇게 저 조각이 떨어져 나가기 전에 건널비랑 똑같겠죠. 맞아요. 그게 제일 신기한 거예요. 또 건널비는 이 넓이랑 똑같다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뭐 7 곱하기 7짜리랑 똑같았다고 생각하면 7, 7에 49짜리가 6면이 있는 거랑 같으니까 49 곱하기 6 해서 그냥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치? 근데 부피는 다르죠. 건널비는 똑같을 수 있는데 이게 뜯어져 나갔으면 그 양만큼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피는 다시 해야 되겠지? 어떻게? 큰 기둥 이렇게 생긴 거에서 작은 기둥이 이만큼 떨어져 나간 이 기둥의 부피를 빼줘야겠죠. 맞아요? 작은 떨어져 나간 기둥의 부피를 빼준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됐어요? 그럼 큰 기둥은 어떻게 구해야 돼? 그냥 7 곱하기 7로 계산하고 작은 기둥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봅시다. 밑넓이가 얼마인가요? 3 곱하기 2니까 6 곱하기 높이가 4에 해당되네요. 4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95쪽까지 진행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쪽 라센도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아요. 한번 봐볼까요? 기적화 쓸 거라서 식이 쓸 걸 많아서 선생님이 좀 풀었어. 라센 페이지 126에서 127 책에다 풀고요. 그 다음에 131부터 시작해서 기둥의 부피 여기까지 좀 구멍 나 있는 데까지 134쪽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두장 정도만 합시다. 이렇게 할게요. 라센 131쪽부터 시작합시다. 846번 사각기둥의 건널비를 구해라. 그러면 건널비 구하기 전에 밑면의 넓이랑 밑면의 둘레 길이 먼저 구해놓고 시작하라 그랬어. 밑면이 되게 중요하더라. 그럼 밑면에 생긴 거를 따올게요. 이렇게 봤더니 밑면에 생긴 애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다리 꼴인 거 같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4고 여기 높이가 3이고 여기 둘레 길이 Ib에서 여기 5고 5인 것까지 알려줬어요. 그럼 다 끝났지 사실. 밑넓이 얼마? 6 더하기 14 6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되죠? 맞아요? 지금 그러면 요건 얼마예요? 20에다가 30, 60에다가 반으로 나눴으니까 30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밑면의 둘레의 길이 5 더하기 5 6 더하기 14 그럼 얼마야? 20에다 10 더하니까 얘도 30 오, 금방 구하겠다 그죠? 그러면 건널비 볼까요? 이런 게 위아래에 있어요. 30 곱하기 2 먼저 밑면의 넓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옆넓이는 한 번에 한다 그랬죠? 밑면의 둘레 곱하기 기둥의 높이가 7인 거 그림에서 보이나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 이렇게 쓰면 금방 구해요. 그 다음에 851번 이거 원기둥의 높이를 찾아라. 이번에는 그러면 지금 밑면의 넓이 좀 구할 수 있고 밑면의 넓이 밑면의 둘레 먼저 구하고 시작합시다. 원이니까 4, 16파이 밑면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4, 2, 8파이
써지겠죠. 맞아요? 잠이와 건널비. 자, 건널비 어떻게 해야 돼요? 밑넓이 짜리와 9개. 그 다음에 더하기 밑면의 둘레 곱하기 높이를 1개. 얘가 얼마 나왔대? 103파이 나왔대요. 계산하면 되겠지? 할 수 있겠어요? 얘는 32파이 더하기 얘가 얼마인지 모른다고 생각해. 네모는 104파이. 네모는 얼마 들어가야 돼? 32 빼봐 얼마입니까? 80 얼마? 72래요. 72파이? 72파이 되려면 높이는 얼마나 되는데? 9 되면 될까요? 됐어요? 거꾸로 계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뒤로 갑시다. 855번. 이걸 기둥으로 어떻게 봐야 돼? 기둥이 눕혀져 있는 거죠, 지금? 이해돼요? 얘를 기둥으로 보려면은 지금 밑면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생기는. 여기가 5고, 여기가 4고, 8이고, 기둥이 이렇게 눕혀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야 돼. 얘가 지금, 기둥이 부피를 구하세요. 그러면 지금, 부피 구하려면 사실 밑면의 넓이가 좀 중요하죠. 밑면의 넓이 구합시다. 직각 사다리꼴 8 더하기 5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2 13에다가 2 곱하면 26 됐나요? 밑면의 넓이 곱하기 기둥의 높이 그러면 26 곱하기 6 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59번 이제 저게 남았네요. 859번 살짝 업그레이드 된 거. 살짝 업그레이드 된 거 한번 풀어봅시다. 문제 먼저 읽어보세요. 순식간에 끝나게 되면서 천천히 할까? 859번 오늘 양이 적어가지고 금방 하겠네요. 뭐 원기둥이 있어요. 높이가 9예요. 부피가 324파이예요. 밑면의 반지름을 구하고 싶대. 밑면의 반지름. 자, 예쁘게 쓴다면 이렇게 써놓고 이제 문제를 풀면 돼요. 반지름 R로 해놓고 저렇게 써보자. 그러면 부피라는 건 밑면의 넓이 파이 R제곱에다가 곱하기 9를 1개 324파이라고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은 게 R이, 그죠? R을 구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자, 이걸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자, 내가 구하고 싶은 거 빼놓고 얘네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좀 거칩시다. 얘를 계산하면은 원래는 9파이 R제곱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죠? R제곱 좀 혼자 남두기 위해서 9파이로 좀 나눠볼까요? 양변을 9파이로 나누면 없어지고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R을 구하러 가기 위한 길이니까 R제곱은 9로 나누면 얼마야? 9로 나누면 324 나누기 9는 얼마요? 9, 3, 27? 60이 아니죠? 54인가요? 9, 6에 54? 36? 36. 같은 수를 두 번 곱해가지고 36이 되는 수는 6에 36이 되겠죠? 그러면 R은 6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부채꼴 나왔어요. 863번 하는 거 한번 이따가 한번 해볼까요? 아니 지금 한 번만 더 해봅시다. 863번 부채꼴 되게 자주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제일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의 부피를 구해라. 부피만 구할 거면은 사실 여기에 있는 이 밑넓이만 먼저 구하면 돼요. 기둥 밑넓이 곱하기 부피는 밑넓이 곱하기 기둥의 높이였으니까. 그죠?
거야. 그러면 이렇게 가상의 원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넓이가 얼마야? 3, 3은 9파이였는데 그 중에 이게 전체가 360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잖아. 360도 중에서 120에 해당되는 그 일부분의 넓이는 얼마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양분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9파이 곱하기 3분의 1 해서 9파이 이게 넓이가 되겠네요. 그러면 4파이 곱하기 높이가 얼마이네요? 5니까 답은 15파이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죠? 뒤로 갑시다. 마지막 구멍이 뚫리네. 여러분들이 싫어할 것 같은 게 나와버렸어요. 근데 정말 중요해요. 두 개를 해볼까? 866번이랑 867번 두 개 같이 해봅시다. 두 개 한번 해봅시다. 866번이랑 이거 먼저 해볼게요. 일단은 얘 건널비랑 부피 구하는 걸 한 번에 합시다. 그냥 문제 안 하고. 자, 짜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습니다. 여기는 다 3cm씩. 여기도 3. 자, 해볼게요. 자, 정말 중요한 거 하니까 잘 봐야 돼. 자, 얘도 전기도로 구할 수 있나요? 선생님, 얘는 좀 구멍이 뚫려 있어 버리는데 전개도 그릴 수 있어요. 봐봐. 여기 봐야 돼. 자, 구멍 뚫린 밑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생긴 밑면이 있고요. 여기에 어울리는 겉에 있는 전개도 이렇게 하나 또 그릴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구멍 뚫린.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뭐가 있어? 이 안쪽에도 면이 이렇게 4개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죠? 안에도 면이 4개가 존재해요. 그죠? 요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거? 요렇게 된 옆넓이가 하나 더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림을 하나 더 그렸어요. 이렇게. 됐나요? 전개도가 이렇게 하나랑 안쪽에 있는 옆넓이 하나를 이렇게 더 추가해서 그려줘야 돼요. 됐어요? 봐봐. 안쪽에 있는 옆넓이가 존재한다라는 거. 이렇게만 그려주면 끝난다고. 자, 시작할게요. 그러면 전에 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말했던 밑면의 넓이랑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사용되는 거 봅시다. 자, 밑면의 넓이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8 곱하기 8에서 88에 64에서 뭐를 뺀 거예요? 3, 4은 9인 얘를 뺀 거예요. 그죠? 얼마예요? 50? 5? 이렇게 되나요? 55. 여기 핑크색으로 칠해진 게 55예요. 밑면의 둘레의 길이는요. 바깥에 있는 게 있고 바깥에 있는 둘레의 길이가 있고 안쪽에 있는 둘레의 길이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면 돼요. 바깥 둘레의 길이는 8 더하기 8 더하기 8이어서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8 곱하기 4인 8, 4, 32가 되겠죠. 안쪽에 있는 이 부분은 얘를 만들어냈어요. 그죠?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여기는 3 곱하기 4에서 총 12를 만들어냈다. 자, 이제 해볼까요? 할 수 있겠죠. 기둥의 높이는 전부 다 6이니까 다 6이. 전개도를 그릴 수 있나요? 자, 그러면 건넓이 구합시다.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밑넓이는 2개씩 있어요. 55짜리가 위에랑 아래에다가 딱 2개씩 있고요. 옆넓이가 대신 2개가 존재하죠? 맞아요? 8, 4,
32 곱하기 6짜리 이렇게 큰 놈 하나 존재하고 저 안쪽에 있던 요것도 존재하죠. 곱하기 12 곱하기 6짜리도 또 존재한다라는 거. 이렇게 구하는 거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해했어요?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면 867번 부피 구하는 거는 자, 건널비는 이렇게 구하는데 부피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867번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지우고 해도 되겠죠? 꼭 기억을 하고 마지막 문제 867번 원기둥의 부피예요. 부피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 큰 원기둥에서 여기 가운데 작은 원기둥이 쏙 빠져나간 거예요. 그럼 계획을 세워야겠지? 큰 기둥에서 작은 기둥을 뺀 거구나, 부피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죠? 큰 기둥에 있던 거에서 이렇게 생겼던 놈을 저기 안에 있는 빈 공간만큼 이렇게 쏙 빼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죠? 자, 계산을 해볼까요? 큰 원기둥 반지름이 이게 지름이 10이니까 반지름 5로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지름이 6이니까 반지름 3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같이 봐야지. 여기 기둥의 높이가 7이고 높이가 7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5 25파이 곱하기 눈넓이 곱하기 기둥의 높이 해준 다음에 여기서 3, 4은 9파이 곱하기 기둥의 높이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부피는 오히려 더 쉬워요. 건널비가 항상 좀 계산이 복잡할 뿐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134쪽까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